네, 마감 임박 특집 취업 골든타임 바로 시작합니다. 러닝 놀이터 최지연 대표 컨설턴트를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볼게요. 스튜디오 왔는데 좀 더 밝은 분위기라고 할까요? 네. 우리 안방마님 류 아나운서님께서 좀 분위기를 안정되게 만들어 주신다면은 우리 이 아나운서님께서는 좀 이렇게 상큼하고 발랄한 분위기를 좀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이야, 덕담을 해주셨네요. 그러니까요. 더 상큼하게 톡톡 튀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오늘 골든타임에서 소개할 기업이 바로 근로복지공단입니다. 제가 또 미리 사전 조사를 조금 해봤는데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작년이랑 재작년에 채용이 없었더라고요. 왜 이렇게 오랜만에 하는 걸까요? 네, 오랜만에 채용이 있었는데요. 네, 근로복지공단이 이제 계속 채용 소식은 꾸준히 있었습니다. 뭐 연구직이나 기술직, 별정직, 그리고 체험형 인턴은 꾸준히 있었는데요. 이렇게 채용형 인턴을 포함해서 신입 직원 채용은 2018년 이후로 3년 만입니다. 네, 제가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가보니까요. 채용 관련 문의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만큼 오랫동안 이 채용 소식을 기다리신 분들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감까지 3일이 남았으니까요. 좀 열심히 준비를 하셔서 이번 기회를 꼭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채용 소식이어서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어떤 기관인지부터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근로복지공단은 직원 복지 증진을 위해서 설립된 준정부기관이고요. 원래는 이 전신이 1977년에 설립된 근로복지공사입니다. 이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함께 1995년에 근로복지공단으로 설립이 되었는데요. 네, 업무상 재해에 따라서 그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 그리고 재해 근로자의 신속한 업무로의 복귀, 그리고 보험시설 운영, 재해 예방 이런 것을 이제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입니다. 본부는 울산에 있고요. 전국에 54개의 지사가 있고 그리고 10개의 병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이제 1분기에 이제 임직원 규모를 좀 확인을 해봤더니요. 9,728명으로 조직이 좀 큰 편입니다. 예, 근로복지공단이 병원도 운영한다는 게 저는 몰랐던 사실인데 10개 병원이 어떤 병원이 있는지 좀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홈페이지에 가면 10개 병원이 어디에 있는지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 주요 사업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제 주요 사업을 정리를 하면은 크게 7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그 산재보험, 산재사업보험이 있는데요. 그 산재보험 사업은 이제 작년 기준으로 예산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주요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이제 보험 가입, 징수, 그리고 이제 산재 근로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이제 보상을 지원해주고 또 생활 안정자금, 또 재해를 입으면 이제 그동안 근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생활 안정자금 이런 것들 좀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고용보험 사업인데요. 보험 가입과 이제 징수 그리고 자격 관리와 관련된 이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리 이가은 아나운서님이 궁금해하신 의료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전국에 10개의 병원이 있고 뭐 태백에도 있고 동백에도 동해에도 있고 강원지사 굉장히 전국에 10개가 있기 때문에 좀 자세한 정보는 이따 채용 그 모집 분야를 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산업재해 질병을 이제 그 가지고 있는 근로자들을 치료하는 전문 의료인들로 구성이 된 의료진들이 케어를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리고 임금 채권과 관련된 보장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사업장이 부도를 맞이했을 때 근로자가 그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임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사업장을 대신을 해서 일정 규모의 그런 임금을 지급해주는 그런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근로자 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기업들이 이제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거나 제도를 이제 설립을 하려고 할 때 필요한 지원금을 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직장 보육, 문화, 여가, 그리고 퇴직연금이나 신용보증과 융자 지원, 그리고 이런 금융 이런 경제적인 그런 형편을 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정신건강 서비스 중에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작년에 이제 코로나 블루가 오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또 비대면 상담으로 이제 진행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인데요. 이거는 이제
인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 그리고 취약계층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 그리고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구 사업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연구 사업은 근로복지공단의 이제 사업과 관련해서 빅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하는 이유는 이제 현황을 파악하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의 이제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이런 연구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재활공학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재해근로자의 재활을 빨리 돕고 또 좋은 기술을 또 연구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굉장히 큰 조직이고요. 그만큼 좀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로복지공단, 그야말로 근로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그런 조직이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근무 여건이나 그 환경은 좀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좋은가요? 네, 아마 이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우리 취준생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공단의 사업이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일반적인 지원, 복지 지원은 다 있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전체 임직원 중에서 60%가 여성 직원입니다. 그래서 여성 직원의 비율이 많고요. 우리가 이제 공단을 딱 떠올렸을 때 조금 경직된 이런 조직 문화를 떠올리기 쉬운데요. 그런 선입견은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유연하고 또 부드러운 이런 조직 문화 속에서 근무할 수 있다고 하고, 뭐 복장도 편안한 편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연차 같은 휴가를 쓴다거나 아니면 여성들의 어떤 출산과 육아 제도와 같은 이런 휴가를 지원을 할 때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특정한 어떤 기간이나 뭐 지역 사업에 어떤 그런 이슈가 없다면은 칼퇴근이 좀 가능한 분위기라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제공되는 자기개발 복지 포인트가 굉장히 유용하다고 하고요. 참고로 연봉 수준을 말씀드리면요. 대졸 초임 기준으로 올해 예산 책정된 게 3,155만 7천 원 수준입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보면 직장인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칼퇴근에다가 여기에 또 탄탄한 복지제도까지 좋은 점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또 우리 취업 준비생들은 그래도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 한번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마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도 일을 하면 딱 이제 그 애로사항이 있으실 거예요. 또 사업 부문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특히 보험 사업 관련해서는 좀 민원 제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뭐 사업이나 이런 지원 정책 기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문의가 들어오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런 지원 대상에 왜 내가 안 됐냐라든지 왜 보상금 기준이 이거밖에 안 되냐라든지 이런 이제 불만을 제기하는 민원들도 많고, 이렇게 전화를 주거나 방문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런 환경 속에서 업무 스트레스가 좀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금 관리형 정부 준정부 기관에서는 이렇게 민원 응대가 주요 업무이고 좀 일부를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어떤 신입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지 채용 규모와 그리고 분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짚어주실까요? 네, 올해 채용 인원은 전체 이제 388명인데요. 일반 전형으로 341명을 뽑고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 전형으로 25명, 고졸 22명입니다. 네, 사업별로 조금 나눠서 보면요. 이제 보험 사업 업무가 굉장히 이제 포진이 많이 되어 있는데 372명이고요. 일반직으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흔히 행정직이에요. 일반직으로는 311명, 그리고 심사직 31명, 재활직 13명, 그리고 전산직으로 17명을 이제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근무지는 굉장히 다양해요. 서울, 경인, 뭐 강원, 대전 이렇게 있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의료 사업이죠. 16명으로 이제 모집 중에 있는데요. 일반직 행정으로 12명, 그리고 전산직 2명, 기술직으로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근무지 병원은 인천, 안산, 경기 요양병원, 뭐 대전, 대구, 태백, 동해 굉장히 이렇게 또 많이 있기 때문에요. 또 자세한 지역은 모집 공고를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전체적인 그 지역은요, 울산 본부를 포함해서 지역 본부와 소속 기관 그리고 지사에서 근무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올해 채용 비율은 지역 인재 비율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27%가 채용 목표입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은 부산, 울산, 경남권이기 때문에요. 네. 내가 어느 지역으로 내가 지원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참고할 지역은 채용 공고를 좀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역 본부도 상당하고요. 앞서서 지사 54개라고도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지역 선택 폭이 넓다 보니까 과연 어디에 선택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냥 희망하는 지역을 선택할지 아니면 조금 경쟁률이 낮을 것 같은 지역을 선택해야 될지 팁을 주신다면요. 네, 실제로 우리 지원자분들이 이런 관련해서 고민이 많으시고요. 이런 질문을 좀 실제로 많이 해주십니다. 지역 배치는 좀 여러 가지 조건들을 좀 고려를 하셔야 돼요. 우선적으로는요, 희망 지역과 그리고 이제 연고지를 기준으로 배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고려를 하는 게 뭐냐면 이제 고충이 있느냐 여부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장애를 가졌느냐 아니면은 질병이나 치료 목적으로 그런 병원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지 이런 걸 좀 고충 여부를 좀 확인을 합니다. 그 외에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이제 단연 이제 필기 점수입니다. 그래서 필기 시험 점수인데 내가 만약에 희망하는 지역이 있고 연고가 없는 상황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내가 꼭 여기를 지원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필기 시험 점수를 아주 잘 보셔가지고 높은 점수를 확보해 놓는 그런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참고로 우리가 이렇게 그 지역을 선택을 하면은 네. 5년 근무를 이제 원칙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5년 동안 그 지역에서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느냐 이것도 좀 신중히 고려해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지금 희망 지역도 아니고 연고지도 아닌 경우에 혼자 살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이럴 때 좀 이렇게 도와주는 게 없을까요? 사택이라든지 아니면 좀 플러스 알파로 돈을 네. 조금 더 준다든지. 네, 지금 센스 있게 또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공단 사정에 따라서 연고도 없고 희망 지역도 아니었는데 사업의 어떤 그런 이제 그 인원 그 운영에 따라서 이렇게 가게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또 우리 근로자를 배려를 해서요. 정착 지원금과 관련해서 이제 사택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사택 지원. 그래도 요즘 또 집이 가장 문제니까 맞아요. 큰 고민은 해결이 되지만 그 연고지가 없으면 좀 외로울 것 같다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근로복지공단에 합격하기까지 또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채용 절차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채용 절차를 보면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서류 전형, 그리고 필기 전형, 면접 전형, 그리고 이제 임용으로 가게 됩니다. 우선 서류 전형에서는요, 지원 자격 요건 심사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자소서, 그 어떤 불성실한 기준이 되는지 아니는지 이런 걸 좀 확인을 하고 또 지원 자격에 해당되는지 그런 기준을 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채용 인원의 10배수를 선발을 하게 되고요. 필기 전형에서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성검사 같은 그런 직업 성격 검사를 치르게 되고요. 그리고 NCS 필기 시험을 보는데 이게 두 가지예요. 그 직업기초 능력을 보고 그리고 일반직 6급 같은 경우에는 직업기초 지식까지 함께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채용 인원의 그 3배수를 선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접 전형을 하게 되면 이제 3명 중에 1명이 합격을 하게 되는 건데요. 1인 집중 면접으로 면접이 진행이 되고요. 필기 점수와 면접 점수를 합산을 해서 이런 전형을 이제 점수를 집계를 해서 3배수로 고득점 순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모든 전형에는 우대 사항에 이제 가점을 적용하고 있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 이걸 또 알뜰하게 잘 챙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류 심사와 신찰 검사 이후에 임용하기 전에 이제 이런 평가 기준이 있는데 일단 오늘 이제 모집하는 이 공고는 신입 직원 채용이긴 하지만 채용 전제형입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인턴제로 근무를 하셔야 되고요. 정규직으로 이제 전환을 하기 전에 평가를 거쳐야 됩니다. 전환율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공단 관계자분들의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의 100% 전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서류, 필기, 면접 전형 이렇게 세 가지 전형으로 나눠지는데 이제 하나씩 좀 자세하게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서류 전형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가 되는지 이제 누가 합격이 되고 불합격되냐 이 부분 좀 짚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서류 전형 이제 심사하는 기준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이제 자기소개서 우리 이제 오늘 이따가 2부에서 소개를 할 텐데 자기소개서 그리고 이제 교육사항, 그다음에 자격사항, 경력사항 이렇게 4가지 평가 요소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요. 이제 자기소개서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보통 불성실 기재에 해당되느냐 혹은 블라인드 채용에 이제 좀 위반 사례가 있느냐 요걸 좀 검토를 해가지고 적부로 판정을 합니다. 이 적부는 아시겠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니라 하나라도 위반 사항이 있으면 일단 그냥 자동 탈락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사항인데요. 교육 사항은 이제 학교 교육 그리고 직업 교육, 평생 교육을 다 통틀어서 직무와 관련된 교육을 한 게 있다면 이제 기재를 해 주셔서 또 점수를 받으셔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일반직 6급에 해당이 되는데요. 일반직, 심사직, 재활직, 전산직, 기술직 6급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직무 관련 그 과목이나 이제 직업 교육을 하신 게 있다면 그것들을 기재를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일반직의 경우에는 법이나 행정이나 경영, 경제 그리고 뭐 회계와 관련된 수업을 들으신 게 있다면 요걸 좀 기재를 해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건축으로 이제 기술직 하시는 분은 건축 공학 관련 그리고 전기공학 관련해서 전기 기술직으로 하시는 분은 전기 관련해서 교육 받으신 거 요거를 좀 꼼꼼하게 챙기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직업교육 같은 경우에는 16시간 이상이어야지 인정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단시간 특강 이런 거는 인정이 안 된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혹시나 이제 7급이 계시다면 7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 수준에서 뽑는 채용 전형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성적 내신 등급으로 기준으로 이제 점수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자격사항인데요. 이 자격사항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전산 자격, 예를 들면 이제 정보처리 기사라든지 뭐 워드, 컴퓨터 활용 능력, 그리고 사무 자동화 같은 이런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 배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어 능력은 이제 한국어 능력 시험이나 국어 능력 인증 시험 그리고 한국 실용 글쓰기 검정과 같은 자격증 있으신 분들 5점 가점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문 자격 분야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변호사, 뭐 회계사, 노무사, 사조사를 가지고 있는 사회 분석 조사를 얘기합니다. 그거나 아니면은 이제 건축기사, 전기기사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 전문 자격. 그리고 이제 전산 쪽에는 국가 공인 인증 자격인데 예를 들면 CISA 그리고 CISSP와 같은 국제 자격증 가지고 계시면 전문 자격증 부분에서 이제 점수를 챙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사 능력에서 한국사 능력 검정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10점을 확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의하실 점은 이렇게 자격사항에서 카테고리별로 여러 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하나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좀 잘 선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경력사항이에요. 경력사항인데요. 이 경력사항은 2018년 이후의 경력만 인정을 하고 있어서 이것도 잘 챙기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공공기관 근로복지공단을 포함해서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체험형 인턴을 4개월 이상 하신 분은 꼭 공단에서 근무를 하시지 않으셨더라도 좀 가점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근로복지공단에서 기간제 근무자 혹은 이제 공무직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하신 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경력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 그 지역 인재에 해당되는 울산 지역의 울산대 그 재학생들이 실습을 한 게 있습니다. 직무 체험형 인턴을 2개월 이상 하신 친구들 또 이렇게 챙기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 전기로 나눠지는데요. 각각 그 분야에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고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일 때에는 10점씩 더 확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직 같은 경우에도 이 근로복지공단을 포함해서 공공기관에서 IT 업무와 관련해서 이런 실무 경험을 가지고 있는 1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10점을 또 확보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 자기소개서는 적부평가이고요. 이 교육사항에서 전체 30점, 그리고 자격사항에서 60점, 경력사항 10점 해서 100점으로 평가를 하고요. 또 이와 별도로 우대사항을 또 가점을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되신다면 그것을 포함해서 네, 점수에 산정이 됩니다. 네, 굉장히 꼼꼼하게 하나하나 짚어주셨는데요. 말씀처럼 이제 우대 사항을 좀 잘 챙기는 것도 분명히
득점에 좀 도움이 될 텐데요. 어떤 네. 것들이 있나요, 우대사항은? 네, 우대사항이 이제 서류 전형에서 적용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취업 지원 대상자 같은 경우는 최대 10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산재 근로자나 그에 해당하는 자녀는요, 장애 등급에 따라 3점 또는 5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장애인, 의사상자, 생활보호 대상자, 다문화 가족, 그다음에 뭐 북한 이탈 주민 고졸 채용 지역, 경력 단절 우수 여성 그리고 우수 청년 인턴자의 경우에는 각각 5점이 부여됩니다. 네, 지금 10점이라고 하면 상당한 점수인데 이 부분 잘 체크하셔가지고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필기 전형으로 넘어가 볼게요. 필기 하면은 저는 일단 좀 무섭거든요. 어떤 내용이 나올까. 내가 전문성이 없으면은 좀 망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필기 전형은 네. 어떻게 치러지나요? 네, 필기 전형은 이제 3가지로 치러지는데요. 또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 직군이 일단은 그 인성 면접, 인석 검사에 해당되는 이제 직업 성격 검사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전 직군 모두 NCS 직업 기초 능력을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이 직업 성격 검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직에서 검사하는 그 인성 검사이기 때문에 조직 적합성 그리고 개인의 특성, 성격과 관련된 그런 문항들이 이제 체크를 하는 검사로 나오게 되고요. 이 직업 기초 능력은 이제 4과목인데 의수문자해서 의사소통, 수리능력, 문제 해결, 그리고 자원관리 능력과 관련된 질문이 70문항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그 한 가지 과목을 더 봐야 되는 이런 전형들이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제 6급 일반 전형으로 지원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이제 직무기초 지식을 또 30문항 되는 문제를 더 풀으셔야 되는데 법, 행정, 경영, 경제, 사회복지 이게 5개 그 과목인데 이걸 각각 6문항씩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이게 총 해서 30문항을 이제 제시가 되면 이걸 풀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업 성격 검사에서는 적부 판정으로만 이루어지지만 이 필기 그 NCS 필기 시험 2과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2개 합산 또는 한 과목만 보시는 분은 그 한 과목 점수를 해서 고득점 순으로 3배수를 선발하게 됩니다. 또 필기 전형에서도 우대 가점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잠깐 또 짚어드리면요. 취업 지원 대상자 계속해서 지원 받으실 수 있고요. 산재 근로자와 그의 자녀, 그리고 장애인, 의사상자, 생활보호 대상자는 이제 동일하게 서류에서 배점 똑같이 가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모든 전형에 우대상 가점이 적용된다고 하니까 이 점은 좀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이건 아나운서는 NCS나 이런 문제 좀 잘 풀어요? 아니요, 잘 못 풉니다. 원래 원래 이제 많이 풀어야 좀 늘죠? 익숙해지는 느낌? 네, 저는 이제 옛날에도 시험 준비를 하면 문제집 이렇게 바닥부터 쌓아 올리는 네, 요런 성실형. 네, 약간 그냥 계속 파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수요일마다 NCS 문제를 풀어보니까 아이고야. 그때 한번 실력을 큰일 확인해 났다. 보도록 하고요. 혹시 근로복지공단의 필기시험 난이도는 좀 어떤지 궁금해요. 네, 아마 이제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이것도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여러 공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아마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해하실 것 같은데 다른 공공기관들의 이제 필기시험 NCS 기본 그 적성 시험과 관련해서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어려운 수준은 아니에요. 뭐 되게 쉽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렇지만 평균 정도 혹은 평균보다 쉬운 문제들도 좀 간혹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직업기초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상식 수준에서 요구하는 이제 용어들이나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요. 굉장히 반갑고 빨리 풀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관건은 계속 준비하신 분들은 문제가 없는데 이 근로복지공단의 필기시험을 처음으로 이제 응시하시는 분들은 이 문제가 어려워서 못 풀다기보다는 그 유형에 익숙하지 않아서 못 푸는 경우가 있어요. 시간 소요를 거기에서 많이 쓰시기 때문에 그 문제풀이 좀 문제집 미리 확보하셔가지고 예상 문제 많이 풀어보시고 유형을 익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저도 다음 주 수요일까지 문제집을 한번 사서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 좀 부담이 되기 시작했어요. 괜찮아요. 제가 받쳐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믿을게요. 네, 이제는 이제 면접 전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면접이라고 하면 각 기업별로 좀 성향이 나뉘는 것 같은데 우리 회사랑 잘 어울릴 사람인지 인성 위주인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좀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떤 경우인가요?
이렇게 면접을 한 번에 보는 경우에는 뭐 인성 면접이다, 직무 면접이다 이렇게 특별히 구분하기가 좀 어려운 게 좀 인성 면접을 기반으로 보지만 직무 관련해서 질문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평가하는 내용은요. 일단 이제 개인 면접으로 치러질 텐데 직무 수행 능력과 관련해서 관련된 질문들이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업 기초 능력과 관련해서 질문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조화 면접으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평가 요소들은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직업 윤리, 그리고 공단의 사업과 어떤 그 조직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조직 이해 능력, 그리고 자기 개발 능력, 자기 개발을 어느 정도 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면접 전형에서 보면은 이제 점수를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필기 점수,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거는 이제 지역으로 배치하는 데도 좀 우선순위가 있지만 이 면접 점수에도 이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필기 점수, 그리고 면접 점수,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대사항 점수를 또 이렇게 가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총점으로 평가를 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면접 점수를 우리가 이제 그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서 평균 점수의 50% 미만이 되면은 이게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탈락 처리를 하기 때문에 면접도 뭐 조금 긴장되고 하시겠지만 좀 잘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것도 2부에 제가 이제 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동점자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냐면 우선은 이제 채용 의무가 있는 그 취업 지원 대상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런 보훈 대상이라든지 의무가 있는 분들을 우선으로 채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필기 점수가 높은 분들, 그 다음에는 이제 면접 점수가 높았던 분들, 그 다음에는 이제 서류 점수 평가에서 점수가 높았던 분들을 이제 우선으로 이제 채용을 하게 되는데, 그렇더라도 또 동순위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조금 놀라우실 것 같은데 이 분들을 대상으로 다시 재면접을 치릅니다. 와. 자, 저희가 이제 면접 전형 준비 팁은 2부에서 조금 더 자세히 준비했으니까 그때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혹시 뭐 기본 지원 자격도 있잖아요. 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지원 자격 해당되는지 이걸 꼭 또 이제 참고를 해 보셔야 됩니다. 공통적으로 제공된 이런 지원 자격은 특별함이 없어요. 일단은 연령 제한이 없고요. 만 60세 미만이라면 모두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졸 전형을 제외하고는 모든 전형에서 병역필 또는 면제자가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그리고 공단의 인사규정의 14조에 저촉되지 않는 자여야 기본 자격이 충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6급의 지원 자격을 또 세분화해서 보면요. 일단 일반직, 전산직, 심사직, 재활직의 경우에는 학력 제한, 전공 제한이 따로 없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그 자격 조건만 충족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산직 같은 경우에는 정보기술 분야와 관련해서 자격증이 산업기사 이상을 가지고 있으셔야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심사직은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있으셔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활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복지사 2급 또는 이제 장애인 재활상담자 3급 또는 이제 정신보건 임상심리자 그다음에 이제 임상심리사, 상담심리사 이상의 자격을 하나라도 소지하고 계셔야 이제 되고요. 그다음에 기술직에서 건축 안전 분야에는 학력은 상관이 없고 건축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상태에서 실무 경력 1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년 이상이 되면은 경력 점수 서류에서 10점을 받으셨죠. 그다음에 기술직도 마찬가지예요. 전기 소방 기술직 관련해서 그 전기 분야 자격증 소지하고 계셔야 되고요. 실무 경력 1년 이상이 되어야 지원 자격이 되고 2년 이상이라면 이제 서류 전형에서 가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7급 고졸 전형으로 지원하시는 분들의 이제 지원 자격을 좀 살펴보면요.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어야 되고요. 전문대학 이상의 이제 재학 중이라면 재학 중일 때 휴학자, 중퇴자여야지만 지원이 가능하고 졸업 예정자들은 지원하실 수가 없습니다.